네, 지금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레이저의 원리를 배웠죠. 레이저 원리를 배웠고, 그리고 그 레이저를 응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응용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초고속 분광학. 이 초고속 분광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의 그런 모션들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학 결합이 생성되고 분해되는 거. 뭐 우리 ICN 광조각 내기. 그 이름이 좀 그런데 빛을 때려가지고 빛을 줬더니 분자 결합이 깨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그냥 그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 그려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하면 부셔지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어떻게 추적했는지 잘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광전자 분광학 이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뭐 자외선이나 X선 같이 굉장히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때려가지고 분자에 때려서 그 분자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전자를 관찰을 한다. 전자의 그 에너지를.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변환이 되어 가는데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분자가 가지게 되는 진동 에너지, 분자가 가지게 되는 로테이션 에너지, 그리고 튕겨져 나간 전자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 요것의 합과 포톤의 에너지, 조사한 포톤의 에너지의 합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상 저희 수업이 이제 거의 마지막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물리화학 1에서 2에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핵자기 공명 분광학이 되겠습니다.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해서 원자 핵이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거를 이용하는 분광학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스핀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하면은 외부 자기장 얘네들이 마치 자석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분의 1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어떤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석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뮤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뭐 우리가 벡터로 취급하기 위해서 그 기호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현해 주는데 이것이 감마 곱하기 i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i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앵귤러 모멘텀 이야기를 예전에 그 대문자 L 가지고 쓰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회전 운동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뭐 그런 거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 핵이 뭐 프로톤이냐 아니면은 19 플로린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감마 값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때 그 외부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그걸 한번 봐보려고 해요.
뭐를 이야기할 거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마그네틱 다이폴, 그러니까 N극 S극이 뭐 N이 위에 있고 S가 아래에 있고 S가 위에 있고 N이 아래에 있고 뭐 요거부터 이야기할까요?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뭐 걸어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이제 지축으로 잡을 거예요. 그냥 그 종이 위에 평평하게 돼 있는 그런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 자기장이 생기기 전에는 마그네틱 다이폴이 에너지가 분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N극이 위든 S극이 위든 이런 식으로 NS, NS, SN 두 개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외부 자기장이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를 타겟팅하는 게 바로 NMR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간격 벌어지는 게 왜 벌어지고 수학적으로 어떤 현상, 그러니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 B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걸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뮤가 자기장 B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뮤 곱하기 B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전부 벡터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안 헷갈리시겠네요. 여기 말하는 곱하기는 그냥 숫자 곱하기가 아니죠. 벡터에서 말하는 내적, 그죠?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폴스 이야기를 제가 거기 왜 써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보면은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는 그냥 스킵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스킵하고 바로 세 번째로 가면은,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자기장이 지축 방향으로 걸려 있다라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내적 곱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 각각의 성분들끼리 곱하는 거죠. x는 뮤x 그리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에 뮤x 뮤x bx 더하기 뮤y by 뮤z bz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축 방향에 자기장만 성분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것이 오롯이 bg만 있다.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위의 식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에 뮤 g 곱하기 bg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는 스핀이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뮤라고 하는 녀석이 감마의 I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그 뮤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뮤z라고 하는 거는 감마의 I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감마의 BG IG.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그네틱 다이폴이 외부 자기장이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핵의 어떤 특수한 어떤 핵이냐에 따라서 어떤 입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감마 값에다가 거기에 외부 자기장 B의 세기 그리고 그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나 있느냐 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인 표현
요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연산자가 뭘까? 그 해밀토니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마이너스 감마의 BG의 IG의 연산자 형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감마라고 하는 값이랑 감마랑 BG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자핵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자기장의 크기를 걸어줬냐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는 값들이잖아요. 그죠? 감마랑 BG는 결정되는 상수기 때문에 놔두고 IG, 그 입자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 계산하는 연산자를 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정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은 H 부사인은 E 부사인. 우리가 뭐 물리화학 2를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쓸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해밀토니안의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죠. 4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감마 BG IG의 부사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G축 성분이 뭐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아마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G축 성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H바에 ml이라는 그 마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 양자수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했었던 것 같죠. 그 G축 성분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X축이랑 Y축은 뭐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죠? 그 G축 요런 그림 그리면 기억나실려나? 이렇게 있을 때 G축의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X축이랑 Y축은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디스크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여기 앞에 곱해지는 값들은 상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이 결국에는 풀면은 마이너스 감마 BG H바 ml의 사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뭐 마그네틱 퀀텀 넘버를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L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니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p 오비탈 이야기할 때 L 값이 1, 0, 죄송해요. ml 값이 플러스 1, ml이 0, ml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p1, p0, p-1 이렇게 된다고 우리 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온 거랑 결국에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나요? 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그 마그네틱 다이폴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h 바의 감마의 bg의 ml. 순서를 괜히 왜 바꿔서 썼을까요? 이상하네.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겠죠? h 바의 m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 익스프레션이 6번이고 7번은 우리는 지금 프로톤 1H NMR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양성자 하나가 들어있고, 양성자는 스핀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 ml 값이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가능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h바 감마 bg,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h바 감마 bg,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근데 얘네들이 뭐 플러스 2분의 1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하는 것들이 외부에 자기장이 없을 때는 두 개가 디제너럿, 축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석탱이의 그림을 그려보면 요 x축을 외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에너지가 겹쳐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복잡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전자랑 사실 프로톤은 여기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돼요.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우리 그 전자 배치할 때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 에너지 차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냥 전자 채워 넣기 할 때 뭐 리튬 전자 배치할 때 1s2에 2s1인데 그걸 업스핀으로 넣어도 되고 다운스핀으로 써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 스핀 에너지는 축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프로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축퇴화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아니면은 얘네들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h바의 감마, 하나는 플러스 2분의 h바의 감마,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게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성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원래 분광학은 그 에너지 차이를 그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자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제가 조금 헷갈리게 써는 것 같은데, 요게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ml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플러스의 값을 가지는 녀석이 마그네틱 퀀텀 넘버 ml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녀석이 더 안정화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녀석이 더 불안정화된다. 요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스핀 값을 빼주면 되는데, 그 값을 계산해 보면 h바의 감마 bg가 된다. 그래서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h바 감마 b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보시면은 h바 정해진 상수죠. 그리고 감마는 어때요? 감마는 어떤 원자핵을 다루느냐, 그거에 따라 이미 결정된 상수예요. 이것도. 그럼 여기서 바뀔 수 있는 변수는 bg, 자기장의 세기밖에 없죠.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에너지 간격이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광학에서 접근을 할 때 두 개가 축퇴화되어 있으면 잘 구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안경 쓰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눈이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안경을 벗으면은 저기 아마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건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건지 잘 안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 아니, 그 정도는 보이네. 그 정도는 보이네. 아무튼 그 눈이 되게 안 좋으면 멀리 있으면은 두 개가 있는지 하나가 있는지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광학에서도 그렇게 겹쳐져 있는 거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NMR 찍으러 가면은 NMR 아직 못 찍어봤구나. NMR 찍으러 가면은 되게 큰 막 이런 막 커다란 기계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보통은 막 뭐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시료 샘플 넣고 이러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큰 자석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자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큰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이 두 개가 잘 분리된다. 잘 분리된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차이를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NMR의 원리는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요 둘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핵스핀이 업 다운 되는 거를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차이를 디텍션해서 이 원자핵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이 원자핵이 뭐 주변에 탄소가 몇 개가 붙어 있겠구나, 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겠구나, 뭐 얘는 OH 물에 붙어 있는 그 하이드록시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9번은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21,100 가우스에 해당하는 요 정도의 자기장이 걸려 있다. 혹은 뭐 2.11 테슬라 이 정도의 자기장의 세기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프로톤 NMR을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H바의 값을 써주면 1.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레디알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감마 값은 이제 테이블 보고 찾으면 돼요. 프로톤에 대해서 26.7522 곱하기 10의 7승 라디안 테슬라 인버스 세크 인버스 곱하기 2.11 테슬라. 이렇게 해주면은 5.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줄,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진동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에너지를 H 플랑크 상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값이 대략 90 메가헤르츠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요 정도의 에너지 스케일이구나, 요거에 대한 감을 조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러면은 사실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작거든요. 요 플러스 2분의 1 스핀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진동 운동 이야기할 때는 에너지 간격이 크니까 주변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는 들뜬 상태로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진동 바닥 상태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회전에서는 어땠어요? 회전은 에너지 간격이 확 줄어드니까, 에너지 간격이 좁으니까 열 운동에 의해서도, 열에 의해서도 들뜬 상태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에너지 간격이 더 작아요. 더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랑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들뜬 상태랑 바닥 상태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냐, 파퓰레이션 차이가, 그걸 한번 해보면은 300켈빈 실온을 가정하고 9.4 테슬라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 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분의 1 스핀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딱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에 뭐 전자 스핀을 채워 나갈 때는 밑에서부터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열 운동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플러스 2분의 1의 파퓰레이션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파퓰레이션 사이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 상태, 즉 플러스 2분의 1에 엄청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값이 0에 가깝게 되겠죠. 그죠? 이 비율을 보는 게 볼츠만 팩터라고 부르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델타 E 나누기 KBT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KBT랑 그 다음에 그 여기 위에 값 있죠, 델타 E 요 에너지 차이 계산해서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이게 0.9999 몇 개야? 9999 다섯 개? 99994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사실상 거의 1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차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랑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검출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NMR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요렇게 작은 차이까지도 우리가 감지를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NMR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NMR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 그래서 핵 스핀 사이에 배향에 따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그럼 6번 이제 화학적 이동이란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케미칼 시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NMR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비교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강의 노트를 제가 안 올려드렸군요. 제가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올려드릴게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안 올려드렸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모든 양성자가 1H라고 하는 프로톤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내가 메테인에 붙어 있던지 간에 아니면 물에 붙어 있던지 간에 속해 있던지 간에 다 똑같은 쉬프트 값을 가질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원자핵이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갈라지는 정도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수소냐, 어떤 분자에 속해 있는 수소냐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모든 양성자가 동일한 진동수에서 공명하는 건 아니다. 화학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 원자에 전자들이 다 있죠. 그죠? 탄소도 6개 전자를 가지고 있고 산소는 8개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원자에 속한 원자 내에 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스핀을 가지고 있고 전하를 띤 입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원자 핵만 자석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들도 자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일렉이라고, 좀 글씨가 작나요? 비일렉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비일렉이라고 하는 값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려면 비일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그마라고 하는 우리가 상수를 도입할 수가 있고요. 노트에는 제가 비지라고, 어차피 계속 지축으로만 이야기할 거니까. 그럼 이
이 시그마라고 하는 상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주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원자 핵이 외부의 자기장을 잘 못 느끼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맞나요? 그 외부의 자기장을 이만큼 걸어줬는데 그거에 반대되게 지금, 그래서 내가 자기장을 이렇게 외부 자기장 B를 걸어줬는데 이 안에 전자들이 자석처럼 행동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쪼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일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원자 핵을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가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쉴딩 컨스턴트 혹은 가리움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재 14.23C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에탄올 분자의 양성자 프로톤 NMR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CH3, CH2OH 각기 다른 CH3, CH2OH에 있는 프로톤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나타난 공명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봤고, 그럼 실제로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한번 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국소자기장이라는 말을 표현을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B라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도 그 원자가 자기장 B를 그대로 느끼지 못하죠. 그죠? 그럼 실제로 느끼는 자기장 B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외부에서 걸어준 거 B0 더하기 마이너스의 시그마 B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 요것이 실제로 그 원자 핵이 느끼는 국소 자기장이라고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전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원자 핵이 외부 자기장을 못 느끼도록 방해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건 B0라는 식으로 뽑아내면은 1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메틸 포르메이트라고 하는 이런 분자가 있을 때 일단 여기랑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3 요거 두 개는 확실히 다를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주변에 누구 있는지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두 개는. 최소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 세 개는, H 세 개는 회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프리로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가능해서 화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상태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동일한 프로톤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NMR에서 단일 피크로 관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느끼는 여기 뭐 A라고 표시한 녀석과 B라고 표시한 녀석들 사이에 느끼는 국소 자기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국소 자기장이 다르고 왜 다르냐 하면은 살펴보면은 이 가리움 상수 시그마가 각각의 그 화학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리움 상수를 고려를 해주면은 공명 진동수 U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2파이분의 자기장이 그냥 B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 실제로 더 진동수를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NMR을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우리가 기준이 되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녀석보다 얼마나 더 쉴딩이 잘 되냐, 얼마나 쉴딩이 잘 안 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절대값보다 NMR 피크의 상대적 위치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에 해당하는 그 핵의 진동수를 U라고 하고, 어떤 기준이 되는 물질의 진동수를 U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각각의 값들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죠. 맞나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면 셀수록 이게 점점점 자꾸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측정했는데, 내가 우리 학교 인천대학교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물질에 이거라고 해볼게요. 메테인을 측정을 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뉴 빼기 뉴 기준, 이게 차이가 90MHz였다.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 가져갈까요? 우리 옆 동네 인하대학교에 가져와서 찍어봤더니 이게 180MHz가 나오더라.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학교의 장비가 잘못되지 않더라도, 둘 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학교 걸 더 좋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학교라고. 이게 우리 학교라고. 이게 인하대학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러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B의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비례하니까 그럼 이 값으로 나눠주자. 이 값으로 나눠서 정규화를 시키면은 그럼 동일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 델타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분광기 그 자체의 진동수에다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차이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의 6승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떤 그 분광기를 썼냐,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NMR을 썼냐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유기화학 책 보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값들이 하나도 없네요. 어떤 수소가 이 델타가 1인 곳에서 관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NMR 기계에서 다 계산을 하더라도 그 수소의 델타 값은 1인 곳에서 관찰될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물질로는 그럼 뭘 쓰냐? 기준 물질로는 테트라메틸 실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물질을 쓰는 이유는, 이 물질을 쓰면은 우리가 얘가 양성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테트라메틸이라고 하니까 메틸이 4개 있다. 그럼 수소가 12개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소량만 집어넣어도 메틸이 똑같은 케미컬리 이퀴벌런트한 그런 프로톤이 많기 때문에 피크가 굉장히 샤프하고 크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넣어도 쉽게 어디인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얘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준 물질들이랑 따로따로 놀아서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의 위치를 보고 여기가 그럼 여기를 0으로 잡자. 그래서 내가 관찰한 피크들이 나타나면은 얘는 3, 얘는 5,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제공하는 물질이 테트라메틸 실레인이다. 그래서 T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NMR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이건 사실 유기화학 시간에 가서 배워도 되는데 요거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저 그림을 다시 그려놓고 이게 뭐 TMS 픽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쪽으로 갈수록 케미칼 쉬프트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많이 가려진, 그러니까 전자가 풍부한 쪽이 되겠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노출된 핵,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거기 노트에는 강하게 가려진 양성자, 여기에는 약하게 가려진 양성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에는 여기는 다운필드라고 그러고 여기는 업필드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물리화학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유기화학 배우실 때 이런 단어들로 많이 표현을 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NMR 스펙트럼을 이야기할 때 왼쪽으로 갈수록 케미칼 시프트가 커진다.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 평소에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 수직선 그릴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이 없으면. 이제 사실 우리 강의의 거의 피날레로 가고 있죠. 이제 사실 마지막에 또 좀 복잡한 게 나와요. 노트를 아무도 못 보셔가지고 그러실 텐데, 보통 수업은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가면 점점 쉬워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인데 이 마지막에 굉장히 또 복잡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핀 짝지음이라고 하는 스핀 커플링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지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에탄올의 NMR 스펙트럼을 뭐 교재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에탄올은 CH3, CH2OH. 이거 때문에 머리가 엄청 아프네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케미컬리 이퀴벌런트, 화학적으로 동일한 녀석이 요거랑 이렇게 세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피크가 그냥 뭐 이렇게 위치는 제가 완전히 랜덤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세 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자세히 이거를 뜯어다가 보면은 얘는 CH2에 의한 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갈라지는데 그 피크의 B가 1대 3대 3대 1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3에 의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1대 2대 1로 나눠져요. 그게 왜 이러냐?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광기를 조치하는 걸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현미경 같은 거 좋은 걸로 이렇게 좋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스플리팅이 생겨져 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얘네들 사이에 갈라진 정도는 우리가 NMR 기계를 바꿔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뭔가 외부 자기장에 의한 효과는 아니겠다. 뭔가 분자 내부에서
생기는 것들이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에탄올에 대한 설명,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웃한 핵이 내 옆에 있는 프로톤들이, 얘네들도 말씀드렸죠. 모든 프로톤들이 자석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 있죠.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있죠. 그 다음에 이웃한 핵도 자기장을 만드니까 걔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 이웃에 나한테 근접한 이웃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느끼는 자기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한 핵이 피크 스플리팅의 주범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전자라고 하는 녀석도 자석처럼 행동해서 걔가 케미칼 시프트를 일으키죠. 그 모든 양성자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됐었죠. 그때는 피크가 갈라지진 않았어요. 갈라지진 않았는데 이웃한 핵도 자석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피크 자체의 위치를 옮겨야 되지 옮기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피크 스플리팅, 피크가 나눠지는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웃한 원자핵들 사이 스핀과 스핀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해볼게요. 없다라고 하면은 없을 때 두 개 원자핵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쓰라 그러면은 이거는 감마의 B지 1 시그마 1, 첫 번째 원자핵에 대한, 그래서 IG1 이런 비슷한 식을 썼었죠 우리가. 근데 두 개 원자핵 1번 2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거 감마 Bg의 1 시그마 2의 IG2, 그냥 요거 마이너스로 바로 쓸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실제로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죠. 그럼 상호작용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마그네틱 다이폴 두 개가 상호작용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벡터의 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연산자의 형태로 바꿔주면 h바 제곱분의 h의 j12, 그 다음에 i1의 i2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은 뮤라고 하는 녀석이 감마 i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우리가 적절한 상수를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h바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수고, J12라고 하는 거를 새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원자핵 1번과 원자핵 2번 사이에 스핀 커플링을 나타내는 상수다. 스핀 커플링 컨스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밀토니안의 형태를 써보면은 마이너스 감마 Bg 1 시그마의 IG1 빼기 감마 Bg 1 시그마 2의 IG2 더하기 H바 스퀘어 HJ12 I1 I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보시면은 지축 성분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부 자기장을 우리가 지축 방향으로만 걸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뒤에는 어때요? 원자핵들 사이, 원자핵 사이의 스핀 상호작용은 얘네들은 뭐 방향이 배양되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X축 성분, Y축 성분, G축 성분 모두 살아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럼 얘네들 해밀토니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원자핵 1번에 뭐 스핀이 있을 거고, 그죠? 뭐 업 또는 다운, 여기도 업 또는 다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이 해밀토니안을 풀어보면 되죠. 근데 이 해밀토니안을 푼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툴이 있는데, 섭동론, 퍼터베이션 쓰지 말고 퍼터베이션 시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우리가 솔루션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랑 솔루션을 모르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솔루션 아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앞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 풀었잖아요. 요거씩 풀어가지고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해밀토니안 제로, 0차 해밀토니안이라고 두고, 요 녀석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1차 해밀토니안이라고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섭동론에 따라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의 형태를 알아야죠. 그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퍼스트 오더 코렉션을 0차 해밀토니안을 0차 파동함수를, 그죠? 0차 파동함수를 1차 해밀토니안에 끼워 넣어야지 1차 에너지 보정항이 나오잖아요. 요거 했었던 거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했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말고사 때 섭동론 문제는 제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낼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0차 파동함수의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0차 파동함수는 지금 보시면 뭐 어떤 해밀토니안이에요? 0차 해밀토니안은 스핀과 스핀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0차 해밀토니안은 첫 번째, 1번 원자핵도 업스핀, 2번 원자핵도 업스핀. 그래서 알파 1, 알파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거 오랜만에 보지만 다들 기억하시죠? 1번 전자가 1번 원자핵이 업스핀, 2번 원자핵이 업스핀이다. 여기는 지금 스핀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쭉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베타 1, 알파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파 1, 베타 2. 그냥 순수하게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되죠. 베타 1, 베타 2. 그죠? 상호작용이 없고 서로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알파 1, 알파 2도 가능해요. 다른 원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스핀을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시킬 이유가 없죠. 0차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0차 파동함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6번 0차 에너지 표현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토탈 에너지는 0차 에너지 더하기 1차 보정항 이렇게 될 거잖아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걸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은 부분은 이 IG라고 하는 녀석을 알파에다가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G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고 넘어갈까요? IG라고 하는 것이 파동함수에 가해지면은 H바에 ML의 V사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맞죠?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원자핵 스핀이 업스핀, 알파 스핀 아니면 베타 스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파 스핀에 대해서 해주면은 알파 스핀은 ml 값, 마그네틱 퀀텀 넘버가 2분의 1인 경우니까 2분의 h바에 알파가 되겠고요. IG 베타를 해주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h바에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알아두고
그러면은 영차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파동 함수의 영차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영차 해밀토니안에다가 영차의 파동 함수 첫 번째 요거 있죠. 요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차 해밀토니안 어떻게 생겼나요? 영차 해밀토니안은 여기 위에 써놨죠.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영차 파동함수 중에서 첫 번째 파동함수는 요거죠. 저기 있는 거 그냥 쭉 다 쓰면 돼요. 써보면은 마이너스 감마 bg 1 마이너스 시그마 1 ig1 빼기 감마 bg 1 마이너스 시그마 2의 ig2 이렇게 되죠. 이게 해밀토니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1 알파2라고 하는 것이 파동함수 부분이죠.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연산자니까 파동함수에다가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떼주면 되죠. 떼주면은 마이너스 감마 bg 1 마이너스 시그마 1에 ig1 알파 1 알파 2 빼기 감마 제가 노트에 다 써놨기 때문에 요거는 안 따라 쓰셔도 돼요. 그냥 그냥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나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뭐 여기는 앞에 부분들은 상수니까 상수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연산자 부분을 한번 잘 봐보면은 IG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첫 번째 원자 핵의 지축 성분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부분에만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감마 bg에 1 마이너스 시그마 1에 아까 전에 위에 써놨죠 우리? IG1 알파 1 계산 결과가 2분의 h바 알파 그래서 2분의 h바 알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어때요? 두 번째 텀 보시면은 이번엔 IG2죠. 2니까 두 번째 원자핵의 스핀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이번에도 알파니까 역시 똑같이 감마 bg 1 마이너스 시그마 2에 2분의 h바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식을 전부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식을 정리를 하면은 h바의 감마 bg 1 마이너스 2분의 이거에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H 해밀토니안을 푸사이에 가해주면은 에너지 곱하기 푸사이로 다시 나올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보니까 푸사이 1 영차 파동함수 모양이 그대로 나왔죠. 그럼 요 앞에 나오는 표현이 결국에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첫 번째 파동함수 알파 1, 알파 2라는 스핀 배양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에너지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사실은 좀 수학적으로 계산이 막 솔직히 말하면 더러운 거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죠.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영차 에너지고 그래서 영차 파동함수의 두 번째 영차 파동함수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차 파동함수 네 번째 영차 파동함수 요 각각의 에너지들을 다 한번 계산을 연습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뭐 대칭성이 좀 있죠, 그죠? 특히 여기 특히가 아니라 1번이랑 4번이 보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있냐 없냐로 나누어지고요. 2번, 3번이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 상으로 표현을 하면은 E1이 가장 낮고 E2, E3, E4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시간이 조금 애매하구만.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복습을 잘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차 에너지 보정항, 그죠? 요거를 안 구해봤잖아요. 지금 요거는 다 구했어요. 요거는 구해가지고 제로스 오더는 전부 구해놨으니까 1차까지 구해보고 1차까지 구해놓고 토탈 에너지를 써놓은 다음에 그런 스핀 스플리팅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